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그 진원지 가운데 한 곳으로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가 지목이 되고 있죠. 사랑제일교회와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인물 가운데 어제 기준으로 최소 3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할 분은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의 권지연 뉴스센터 센터장인데요. 오랜 기간 동안 잠입 취재를 해왔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도 궁금한데요. 자,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잠입 취재를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네, 사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에게는 제 얼굴이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근처에만 가도 둘러싸이고 휴대폰 뺏기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 다른 활동가들을 좀 투입시켜서 계속 음. 조금 지켜봐 왔고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켜보기 시작한 거는 정광훈 목사가 이제 풀려난 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한 게 한 5월 중순부터입니다. 보석으로 그래서 풀려난 다음부터 그 직후부터. 예. 네. 예. 그래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동안 상주에서 집회를 열었고요. 네. 그리고 또 6월 지금 대규모로 연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6월 8일부터는 또 사랑제일교회 내에서 이제 목사들을 양성한다면서 신학특강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6개월짜리 이제 목사 급행 코스를 만들어주겠다. 뭐 이래서 또 논란이 네. 일었었고요. 예. 이게 또 전국에서 인파가 몰린 거죠. 또 음. 7월 6일부터 8일까지 사랑제일교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또 3일간 성령 대폭발 컨퍼런스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예. 뭐 네, 뭐 이런 식으로 대규모 집회만 해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집회를 연 거죠. 지금 이제 네, 말씀하신 건 이제 그 뭐 주일 예배를 빼고 그러니까 대규모 집회만 네네. 좀 뽑아서 말씀해 주신 게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런 아니, 거죠. 집회는 거의 매일 열린다고 보면 됩니다. 뭐 저녁 네. 집회 있고, 예. 그리고 또 새벽에도 집회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말씀 특강이라고 해서 뭐 계속 또 집회가 있고 이러기 음.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그곳에서 이제 더 상주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 청와대 앞에서 노숙하셨었잖아요, 지지자분들이. 네네네네. 네. 그 장소가 지금 사랑제일교회로 옮겨졌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거기에 이제 매일같이 지지자들이 어. 드나들고 상주하고 그렇게 집회를 열고 해오셨던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럼 그런 집회에서 이제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됐는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네. 우리 권지현 센터장께서 정광훈 목사하고 그 접촉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 네. 저는 이제 뭐 취재할 때 몇 번 접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3차 공판 날 네, 음. 정광훈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서 인터뷰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예. 저도 지금 혹시 몰라서 오늘 이제 진단검사 받고 아. 24시간 자가격리를 할 예정입니다. 어제 인제 그 정광훈 목사가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네네. 혹시나 해서 일단 지금 그러면 스스로 그러니까 일단 그 격리 상태 들어 갖고 오늘 이제 검사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직 증상은 없으시고요? 네, 증상은 없고 저희 김용민 이사장께서는 어제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네. 음성으로 아유 나왔다고 다행이네요. 하고요. 아무튼 네. 무탈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인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그 대형 집회에서 어떤 장면들이 좀 연출이 됐어요? 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 보통 이제 예배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정광훈 씨 집회는 특히 그 80년대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연출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아멘을 막 연발케 하고 음. 찬송도 굉장히 크게 부르고 그리고 뭐 통성 기도라고 해서 이제 소리 내서 기도하게 시키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요. 음. 그리고 일단 그 예배에 참석할 때 마스크도 착용을 하게 하고 손소독제도 배치하고 열도 쟀다고는 합니다. 네. 하지만 예배 후에 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수 목격이 됐다고 하고요. 예. 일단은 예배를 드릴 때도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았고요. 음음. 3, 4, 5 앉아서 거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천 명이 모였는데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네. 뭐 그리고 밤에는 또 전국에서 모여 드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잠을 잘 곳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아마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교회뿐만 아니라 인근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자라 이렇게 네, 회비에 아. 10,000 원을 돌려주면서 예. 찜질방으로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그 만에 하나의 그 가능성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네.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감염의 위험 지역이라고 하는 게 교회 안으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는 그 인근 찜질방들 같은 곳에도 뭐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좀 급해 보이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 이제 집회, 광화문 집회 때 그 전국에 그 버스를 동원할 수 있는 연락책을 맡은 분들이 다 있으셨어요. 팀장처럼요, 지역마다. 네. 그분들이 뭐 버스가 뭐 지역에서도 한두 대 올라온 게 아니라 음. 굉장히 소규모 단위로 이제 모여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예. 그 연락책이 너와라 TV라고 해서 그 정광훈 씨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예. 5편으로 나뉘어서 연락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저는 좀 그런 분들한테도 연락을 취해서 이분들이 연락처를 좀 시급하게 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네,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어제 오늘 뭐 그 잠깐 발생했던 일이 아니고 계속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이 신도들 네. 같은 경우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충분히 경계하고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정광훈 씨가 계속해서 한 발언들이 미리 좀 연막을 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발언들이 있는 게요. 네. 구속되기 전에도 그런 뭐 코로나와 관련된 거짓된 발언들을 하기도 했었고, 예를 음. 들자면, 우리는 죽어도 좋다, 우리의 목적은 순교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본인들은 이 테러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음. 정광훈 씨뿐만이 아니라 정광훈 씨의 변호인들도 우리는 지금 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다 보면 이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뭐 이런 우려가 있겠죠. 우리가 계속 진단에 협조하고 뭐 방역에 협조하고 그래서 우리 쪽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제 방역에 이제 협조를 안 하게 되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아.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 그쪽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개인의 생각까지 어떻게 뭐 알고 책임지겠냐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어요. 음. 그런데 지금 이걸 이렇게 가볍게 보실 부분은 아닌 것 알겠습니다. 같고, 네. 저희가 이제 활동가가 잠입 취재를 했을 때 실제로 어떤 한 참가자분께서, 이제 활동가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는 코로나가 발생을 안 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 아, 병원에 그래서 못 간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병원에 그러니까 못 간다는 본인들이 얘기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 여기서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 음. 이분들은 방역에 협조하는 게 이제 정부에 협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하. 이제 그런 계속 차원에서. 반정부 기조로 계속 싸워 아. 오셨잖아요. 뭔가 음. 지금 나라가 공산화 될 거라는 어떤 착각에 빠지셔서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그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이 영험한 존재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계속 이제 나라가 공산화되는데 코로나 따위를 두려워하면 되겠냐 이런 인식을 지지자들한테 계속 이렇게 심어주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순교할 각오로 사실 집회를 나가게 되는 분들인 거죠. 어제 뭐 실제로 네, 실제로 이제 과거에 순국결사대도 이제 조직을 했었고 그분들이 혈서를 쓰고 들어가기도 하셨었잖아요. 어제 양성 판정 받은 네, 다음에 정광훈 목사가 또 북한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좀 실렸더라고요. 같은 맥락인 것 네, 같은데. 그러면 네, 혹시 이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그 연락이 두절이 됐고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럼 결국 이것도 이런 어떤 그 뭐 정부가 지금 뭐를 하고 있다는 이런 인식 때문에 일부러 지금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쪽에도 나는 사랑제일교회 집회에 참석한 적도 없고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 경기도에 살아서 서울에 최근에 간 적도 없는데 사랑제일교회 그 참가했으니까 진단검사 받으라고 연락을 네, 받았다. 이게 네, 네.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막 제보를 저희 쪽에도 막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음. 근데 저희가 이제 볼 때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 주소와 연락처 뭐 이런 것 기본적인 사항들 그리고 출석 교회까지 그 적고 등록을 하게 돼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활동가들도 기본적으로 다 적고 들어갔고요. 예. 그런데 저희 활동가들도 사실은 뭐 교회 쪽에서도 그렇고 어떤 연락도 받은 건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냥 네. 그러면 또 일단 네. 일각에서는 이거 협조하지 네. 말라라는 메시지가 전해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 보도도 나오던데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랬을 확률도 좀 많이 높다고 보여지고 실제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정황들이 계속 좀 드러나는 것들이 있고요. 네네. 게다가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광훈 목사나 지지자분 그 측근들의 수뇌부에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정부와 싸워야 하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고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내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지금 방역에 비협조하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좀 상당수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로부터 저는 그런 어떤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진짜 사랑제일교회가 테러당한 거냐? 네, 이런 질문을 제가 기본적으로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아닌 걸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혹시 그 조금 전에 이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네네. 평화나무 측에 그 좀 네. 들어오는 제보, 그러니까 나는 그 신도가 아닌데 나한테 뭐 연락이 온다라는 거 말고 다른 제보가 좀 들어오는 게 있어요? 저희 쪽에는 이제 그 정광훈 목사에게 맹신한다는 가족 때문에 괴롭다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예를 그래요? 들자면 예. 지금 우리 엄마가 정광훈 목사에게 빠져서 자식들이 주는 돈이나 뭐 가지고 있던 돈도 다 갖다 바치는 것 같고 이 코로나 시국에서 70이 넘은 노인이신데 계속해서 그 집회에 나가신다 이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민주주의도 다 좋고 민주정권 좋은데 이런 거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정말 눈물을 막 흘리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 아내가 이제 그렇게 좀 극우적인 어떤 성향이 빠지셔서 또 정광훈 씨 메시지에 맹신이 돼서 예. 너무 괴롭다면서 이제 연락하시는 남편분도 계셨고 이렇게 계속 좀 가족분들의 고충이 계속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권지현 그 센터장의 건강도 걱정이 되는데 지금 잠입 취재를 하시던 활동가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네네. 건강 괜찮으세요? 네, 이미 뭐 다녀와서 바로 스스로 가서 진단검사 받았고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지연 평화나무 뉴스센터 센터장이었습니다.